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저희가 뭐 다 방역 주사도 마쳤고 해서요. 또 마스크를 쓰니까 소리가 웅웅거리고 집중이 잘 안 된다는 피드백이 있어서 마스크를 벗고 오늘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호 전달 경로인데요. 신호 전달 경로라고 하는 게 왜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기 전에는 건강했은 상태에서 어떤 우리가 음식을 먹든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게 몇 단계에 거쳐 신호 전달이 돼서 뭐 세포를 증식할지 억제할지 어떤 화학 작용을 일으킬지 이런 것들이 다 신호 전달로 가서 되는데 암은 지금 이 신호 전달 경로가 왜곡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키우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신호 전달 경로가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지를 알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회복할 것인가가 우리의 치료의 방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가 잠시 조금씩 들을 수도 있지만 아마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항암제들이 이런 원리로 2단계를 처리하기 위해서 쓰는 거구나, 이런 이해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이 얘기의 시작을 우리 정현정 원장님이 또 좀 시작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신호 전달 경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보니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는데 신호 전달 경로는 어떤 이렇게 폭포수가 이렇게 물이 떨어지듯이 캐스케이드 형태를 띠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근데 지난번에 캐스페이드, 카스파제 걔도 이제 그런 형태를 보이기는 했지만 우리가 연구된 것 중에 가장 많이 연구된 캐스케이드 형태의 신호 전달 경로는 그 맵카이네이즈라는 이름의 전달 경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걔를 좀 볼 생각이에요. 맞아요. 이게 많은 곳에 등장하죠. 우리가 암과 관련한 어, 언론, 책 이런 데 보면 MAPK라고 돼 있죠. 이게 맵 카이네이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하시면 그런 정보에 대하여 이게 이걸 의미하는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네, 맵카이네이즈는 MAPK 해서 M은 마이토진, 이게 이제 유사분열이라는 뜻이고요. 이제 A는 마이토진으로 액티베이트 된, 이렇게 활성화가 된 프로틴, P는 프로틴, 단백질, 그 다음에 카이네이즈는 그것을, 그 단백질을 인산화시키는 이라는 그런 효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맵카이네이즈라고 하는데 키나제라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우선 맵카이네이즈라고 뭐 구글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나오는 그림들이 보통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제 뭐 복잡해 보이는데 단순하게 보자면은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이 있는 거고, 얘는 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로 간다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이제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이제 세포막이죠. 세포막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면 여기 우리 잘 아시는 라스도 있고 로우도 있고 이런 우리 라스 변이 뭐 환자분들 가끔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다음 단계의 카이네이즈가 자극을 받고 그러면 또 그 다음 단계의 카이네이즈로 신호가 전달이 되고 또 그 다음으로 또 전달이 되어서 이렇게 캐스케이드 형태로 전달된 다음에 세포 안에 핵으로 쭉 들어가요. 맨 마지막 활성화된 단백질이 핵으로 들어가고 나면은 얘는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로 작용을 해요. 트랜스크립션이라는 거는 이제 DNA를 mRNA, 메신저 RNA로 이제 복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사하는 과정인데요. 이제 DNA라는 거는 사실 건물로 치면 설계도 같은 거거든요. 설계도여서 금고 속에 꽁꽁 묶여 있어요. 그래서 얘는 웬만하면은 노출이 안 되고요.
그거 말고 복사본을 만들어서 복사본만 들락날락하면서 mRNA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번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좀 특이하다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DNA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RNA는 늘 이렇게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그 근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그 복제하기가 쉬워서 이렇게 지금 방역이 좀 힘든 상태로 이렇게 번진 이유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전사라는 뜻이고, 이 전사를 하는 것은 어떤 DNA를 전사를 한다는 거고, 그러면 mRNA가 다시 또 이제 그 프로틴, 그 단백질로 번역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번역이라고 하죠. 트랜스레이션을 번역. 하고 나면은 또 그 단백질이 어떤 성장이나 분화나 이런, 아니면은 세포 자연사 어떤 경로로 갈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이어지게 도와주는 것들이 이 웹카이네이즈들이다라는 건데, 좀 복잡해 보이긴 하네요. 여기 보시면 맵 카이네이즈라고 읽기도 하고 맵 3 카이네이즈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첫 번째 카이네이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카이네이즈는 맵 카이네이즈 혹은 맵 2 카이네이즈라고 하고, 여기는 맵 카이네이즈, 이제 마지막에 안으로 들어가는 효소가 되겠죠.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경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이름을 맨 마지막 걸 기준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얼크 패스웨이라고 하고, 정크 패스웨이라고 하고, P38 패스웨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논문에도 살짝 등장을 해요. 저희 논문에도 나오고, 세포 자연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기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기질이 있는데, 기질은 이따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뭐 지금 잠깐 하죠. 기질이라는 게 뭐 한자로 바탕이 되는 어떤 물질, 그런 뜻이죠. 재료. 그 어떤 재료, 바탕, 여기에다가 카이네이즈라고 하는 우리 방금 설명드린 인산화 효소가 작용을 하면 이 OH기가 떨어져 나가고 이 인산기가 그 자리에 붙어요. 그러면 얘는 활성화가 된 형태로 바뀐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 보시면 이 A 옆에 PPP 붙은 것이 이렇게 밖으로 나올 때 A 옆에 P가 하나 떨어진 두 개만 붙은 형태로 나오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너지 화폐라고도 불리는 ATP를 이렇게 도식화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데노신이라는 거에다가 세 개의 인산기가 붙어서 A 트리포스페이트라고 부르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아데노이드에다가 두 개의 포스페이트가 붙어서 AD포스페이트, ADP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에너지 화폐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어서 어떤 에너지가 소모되는 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긴 뭐 우리 몸에 일어나는 모든 생명 현상에 다 에너지가 필요하죠. 근데 에너지라는 좀 추상적인 말을 구체적인 생화학적인 얘기로 하면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ATP입니다. ATP가 에너지를 쓰면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인산기라고 하는 게 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두 개의 포스페이트로 줄죠. 그걸 아데노신 디포스페이트하고 ADP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잘 이해 안 가더라도 잠깐 이게 그렇게 넘어가 주시면, 그렇게 되면서 인산이라고 하는 어떤 원소가 무엇인가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소다. 그래서 자꾸 인산화한다 이런 표현을 그냥 세포 생물학에서는 써요. 활성화한다는 말을 물질로 표현하면 거기에 관련한 것의 어떤 작동을 설명할 때 뭐 카이네이즈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인산이 붙었다, 인산화되었다라는 것이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에너지를 가진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그 다음 어떤 기질에다가 에너지를 전달해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떤 자금을 가지고
어떤 계획하에서 집행할 때 그때그때 어떤 돈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는 단계, 뭐 그렇게 활성화시키는 단계, 뭐 그 정도로 이해하면 그렇기도 하네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게 거기에 따라서 뭐 그게 그게 어떤 작용에 의해서 그게 이제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 그 과정이 잘 돼가지고 이제 일이 진척될 수도 있고 어떤 최종 저희가 설계도나 어떤 계획표대로 될 수도 있고 뭐 중간에 일이 이루어져서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단계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경로들에서 보면은 좀 복잡해 보이긴 하잖아요. 라스가 라프를, 그 다음에 믹을, 얼크를,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돈을 누구한테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전달을 하고, 누구한테 전달을 하고, 바로 전달을 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것이 때로는 안전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결제 시스템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 라스라는 단백질이 바로 무언가를 만들어내 라고 하면은 편하고 빠르겠죠. 하지만 빠른 대신에 이게 잘못된 판단이었을 때 이걸 제재할 수 있는 어떤 완충 작용의 뭐 어떤 그런 장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직원이 계장한테 올리고, 계장이 과장님한테 올리고, 과장님이 부장님한테 올리고, 부장님이 이제 사장님한테 이렇게 결제를 받는 과정들이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단계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로가 믹 1이나 3한테 어떤 걸 줬을 때 요게 바로 가기는 하지만 그 렉이라는 단백질이 또 이거를 좀 더 많이 증폭시킬 수 있는 이런 작용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또 어떤 것들은 이렇게 못하게 막아주기도 하고 복잡하게 만들어진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서 최종 행동을 하게 한다. 거기에도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이제 앞에 마이토젠 액티베이티드 하는데 그거를 안전하게 위해서 세 단계를 거쳐서 진짜 핵심 여기 뭡니까 설계도 그 핵심 시스템을 결정하는 핵에까지 들어가게 하는데 그럼 마이토젠 액티베이티드는 도대체 무슨 의미냐? 유사분열을 활성화시킨다는 게 왜 필요하며 그것이 우리 암 치유에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이토젠이라는 것은 마이토시스라는 유사분열이라고 불리는 이제 염색체 복제 방법, 그 두 배로 늘어나는 그 복제 방법을 하는 분열 방식을 뜻하는데요. 그것을 하게 만드는 물질이에요. 어떤 이제 복제가 일어나게 하는 자극하는 물질인데 그 자극이 일어날 때 얘네 그냥 자극한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맵카이네이즈들이 중간중간에 역할들을 해서 중재를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봤던 여기 보면 그로스 팩터라고 돼 있죠. 어떤 성장 인자가 얼크라는 단백질에 여기 인산기가 붙었죠. P라고 빨갛게.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인산 그 맨 마지막까지 온 거죠. 맨 마지막까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들어가고 우리 좀 복잡하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S 페이지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셀 사이클이에요. 이게 G0 페이지라고 하는데 그냥 뭐 좀 가만히 있는다고 할까요? 그 휴지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셀 사이클이 그 다음에 G1을 어떤 자극에 의해서 G1에서 그다음에 S 스테이지로 넘어가고 S가 뭐였죠? 신터시스, 예, synthesis. 합성 단계. 예. 그다음에 또 growth 2예요. 또 합성한 다음에 또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M이 마이토시스 그 유사 분열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쉬다가 또 하고 나면은 또 좀 쉬다가 G0를 거친 다음에 또 한번 분열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간격을 두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얼크에
변이 같은 게 일어나면 이 조절이 잘 안 돼서 이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쉬지를 않는다거나 여기에 다 체크 포인트들이 있어요. G1에도 체크 포인트가 있고 S에도 체크 포인트가 있고 여기도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이 체크 포인트들이 역할을 안 하게 되어 가지고 이것이 고장이 나버리면은 무한정으로 이렇게 배로 늘어나는 유사분열을 계속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들 중에 이런 얼크 같은 카이네이즈, 맵 카이네이즈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신호 전달 경로가 그 세포 이렇게 분열하는 그 셀 사이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좀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질병이 있지만 암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눈에 첫째 관찰되는 것은 뭔가 세포가 막 증식을 너무 안 해서 생긴 병이 아니라 너무 한도 없고 끝도 없이 자꾸 숫자를 늘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숫자를 늘린다. 세포가 두 개로 유사분열해서 세포수를 늘린다. 그때 작동하는 그걸 아까 세포 주기, 셀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셀이 하나의 세포가 하나가 두 개로 될 때, 두 개가 네 개로 될 때 어떤 식으로 되는가. 그것도 나눠봤더니 아까 말한 휴지기 같은 G0가 있다가 G1이 있다가 또 S가 있다가 M이 있다가 또 좀 있다가 G1으로 이렇게 돌더라. 그 각각의 단계에서 너무 이렇게 숫자를 늘려야 될 때 안 늘려도 병이고요. 안 늘려야 되는데 늘려도 병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 단계마다 체크 포인트, 그러니까 여기를 할 건지 말 건지 검문소 같은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뭔가 고장이 나 있고 또 이 세포 신호를 숫자를 늘려야 된다는 신호가 적정하지 않게 뭔가가 좀 잘못 고장이 나면 계속 숫자를 늘려라고 신호를 잘못 보내버리면 세포는 저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때 ERK, ERK라고 하는 웹카이네이즈와 관련된 그 단계 속에 있는 것이 큰 작동을 하더라 라고 하는 얘기로 이해하면 맞겠죠? 네. 예.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요 사이클마다가 우리 야만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우리가 많이 쓰는 항암제가 저 사이클의 하나하나의 포인트들을 잘 다스리는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쓰시는 약을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고 알고 쓰시면 훨씬 수용성이 생기고 그러면 효과도 좀 높아집니다. 설명을 짧게 해주신다면.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네. 여기 G1 페이지일 때 네. 타목시펜 음, 같은 이제 유방암에 많이 쓰는 네. 호르몬 제제들도 여기 이 G1 페이즈에 이렇게 작용을 하고 하는 있다. 거다. 네. 셀 사이클의 어느 체크 포인트에 작용을 하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되게 이 주기를 억제시키죠. 너무 빨라서 탈이니까. 네. 이 체크 포인트가 작동을 안 하는 거를 다시 작동하도록 어떤 독소루비신 같은 것도 있고 또 S 페이즈에서는 메소트렉세이트, 젬시타빈, 5FU 이런 것들. 5FU나 젬시타빈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는 저 단계의 어떤 검문소를 활성화시킨다. 또는 세포가 막 이렇게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걸 억제시키는 작동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그 다음을 지나서 또 G2 페이지를 또 차단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에토포사이드나 그리고 여기 토포테칸이라던가 블리오마이신 이런 것들을 쓰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M 사이클일 때는 파클리탁셀이나 도세탁셀 같은 탁솔 계열들 약들이 여기에 이제 게재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쓰는 항암제가 세포가 막 빠르게 숫자를 늘리는 것에 어느 단계를 막고 어느 단계를 막는 약이로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 점에 대한 이해가 되면 이 부분이 좀 더 우리한테 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 또 진행해 볼까요?
이렇게 중요한 이제 셀 사이클에 관여하는 맵 카이네이즈가 우리 논문에서도 조금 봤거든요.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얼크가 여기 있고 그 아까 세 가지 주된 경로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나머지 하나가 P38이었고 하나가 정크였었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 P라는 게 아까 전에 우리 다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을까 싶은데 인산이 붙어 있어서 활성화된 단백질의 형태다. 걔네가 얼만큼 늘어났느냐 혹은 좀 줄어들었느냐라는 거를 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P38이나 얼크 같은 거는 에이포프토시스를 이렇게 유도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 ERM을 썼을 때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 에이포프토시스를 도와주는 쪽으로 갔겠구나. 에이팝토시스를 도와준다는 말은 이 앞 시간에 좀 설명이 좀 충분히 있긴 했습니다만 세포가 필요 없는 세포 또는 외부 우리가 물리쳐야 될 세포 손상을 시켜서 스스로 옆 세포에게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저절로 자살하는 것 같은 그것을 해낸다는 뜻입니다. 네,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맨 마지막이 P38 카이네이즈거든요. P38 여기도 보면은 에이포프토시스 혹은 사이토카인을 만들어내는 이런 역할을 맨 마지막에는 하는데 아까 위에 있었던 테크1이 있고 MKK가 있고 그 다음에 P38 이렇게 여기가 아까 맵3 카이네이즈 줄이고요. 여기가 맵2 카이네이즈 줄이고 네. 여기가 맵 카이네이즈 줄이거든요. 3단계를 거쳐서 3단계를 거쳐서 뭔가 실행을 한다. 그렇죠. 3단계를 예. 거친 다음에 핵 속으로 들어가서 네. 이렇게 전사 인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결국 아파프토시스를 도와줬다. 그다음에 또 다른 거 아까 전에 얼크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걔도 에파프토시스를 도와주는 거였다. 라는 뜻이고 우리 논문에 이제 P38이나 얼크 같은 게 늘어나는 것과 지금까지 그 교과서나 이런 데 알려져 있는 이런 기전과 일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뭐 어려운 개념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물론 뭐 여러 생물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우리 환우분도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좀 더 가능하면 친절하게 설명하려고 애를 써봤는데 뭐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세포 주기를 통제한다, 억제한다, 다스린다. 그 개념 중에 하나인 MAPK, 맵 카이네이즈에 대한 설명을 좀 했고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늘 쓰는 대학병원에서 쓰는 항암제가 여기를 이렇게 다스리는 거구나 이해가 되도록 가능하면 받아들이면서 이해하면서 치료하면 좋겠다 였고요. 이제 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전이와 관련한 핵심 원리를 좀 설명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뭐 이 앞 시간에 EMT라는 언급이 있었고 이제 다음 기회에 이 부분 중요한 대목이니까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EMT에 대한 설명을 또 좀 기조 발언을 해주시면. EMT가 뭐냐면 뭐 영어로 에피셀리알 메켄지멀 트랜지션인데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 몸에서 세 가지 경우에 이제 보통 일어납니다. 이제 배아 세포일 때, 그다음에 이제 상처 회복할 때, 그다음에 이제 암 세포가 뭐 전이가 일어날 때 이제 이 세 개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상피 세포가 중간엽이라는 세포 형태로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중간엽의 특징이 뭐냐면 상피 세포는 좀 단단한 타이트한 그런 상태라고 형태적으로 보시면 되고 중간엽은 약간 유동적이고 물렁물렁하고 좀 이렇게 틈이 많은 그런 상태라고 이제 형태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작용하는 특징은 그 아까 말씀드린 중간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상처가 일어났을 때 그냥 그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그냥 복구 상피세포만 네가 상피세포로만 복구해 그러면 복구가 굉장히 더디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다른 데 있는 그런 걸 상피세포를 주위에 있는 상피세포를 중간엽으로 변화시켜서 그쪽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변화를 시키면 훨씬 빠르겠죠. 오케이.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배아세포일 때는 또 이제 특징이 뭐냐면 면역을 약간 억제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아닌 것도 있고 이제 활성화시키는 때도 있지만 대부분 효과가 그래서 배아세포 때는
우리가 세포 분열을 빠르게 하고 이제 많이 해야 되잖아요. 빠르게 이제 급격하게 많이. 근데 그때 그 면역 세포가 공격을 하면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포 주기에서 G0, G1 그 단계를 이제 T세포도 이제 다 그런 세포 분열 단계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면역 세포로서 활성화가 되는 건데 그 이제 그런 세포 분열 단계 G0, G1을 억제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면역 능력을 좀 억제시켜 가지고 그런 막 이게 분열되게 하죠. 근데 또 배아 세포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분열하고 상처 재생에서는 어느 정도 분열하고 난 다음에 MET라고 해가지고 다시 그거를 원 상태로 회복을 시킵니다. 근데 암 세포에서는 아까 그 면역력을 억제시키는 그것만 많이 발전을 해서 다시 MET로 이제 다시 복구가 되지 않고 계속 분열하는 그런 상태로 있는 뭐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 전이가 일어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상피세포가 에피더리얼, 메센키말, 중간엽 세포로 트랜지션, 변환이 되더라 이 말이죠. 예. 예. 근데 그것의 의미는 첫 번째는 배아였을 때 우리가 R이었을 때 숫자를 빨리 늘려야 되고 이랬을 때 개수, 세포 수를 그때 작동을 한번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미 그 단계를 지났는데도 그걸 완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해 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상처를 났을 때 수많은 세포가 손상이 됐을 때 세포를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쓴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리고 이 내용, 이 방식을 암이 잘 획득해서 또는 뭐 납치해 와서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숫자를 늘리는데 아까 상처 회복 얘기를 했는데 딱딱한 상피세포가 그 상피세포 안에서만 이렇게 상처 회복을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주변의 상피세포를 딱딱하지 않고 좀 흐물흐물하고 젤리 형태 같이 유동성이 많은 걸로 만들어서 이동시켰더니 빠르게 만들더라.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그 이동성 그리고 옆에 세포가 다른 세포로 빠르게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동성과 빠르게. 그다음에 이제 예. 그 타이트해서 좀 그 뜨문뜨문 되는 예. 그런 것도 중요하죠. 왜냐면 암 전이 될 때 그렇죠. 그런 역할을 쉽게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전이하기 쉽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세포끼리 타이트 정션이 돼서 이 카데이린이라는 것이 있으면서 웬만하면 간세포는 간세포 밖을 나가면 죽게 돼 있어요. 그걸 아노이키스라는 죽음의 형태인데 그런데 이게 나갈 수 없게 쫀쫀하게 이렇게 타이트하게 돼 있으면 전이가 잘 안 될 텐데 이게 흐물흐물해지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그런 점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세포의 차이 제가 지금 두 가지 이동성하고 빠르다는 걸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가 20세 이상 되고 이러면 빠르게는 배아였을 때 빠르게지 한계를 22조개만큼 만들 때 그 이후로는 그렇게 빠르게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 그 빠르게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암이라든가 상처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딱딱한 상피세포 다 성장한 상체세포가 중간엽으로 뒤로 이렇게 마치 퇴행하듯이 흐물흐물하고 유동성을 갖고 뭐든지 될 수 있는 세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세포는 그렇게 안 되는데 빠르다와 이동성 건강한 세포는 이동하면 죽게 돼 있고요 빠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활용한다. 지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예. 방금 하신 말씀이 이렇게 상피세포가 이렇게 길쭉한 중간엽 세포로 변화하는 것이 EM 트랜지션, EMT라고 하는 것이고 또 거꾸로 가는 또 방향도 있어서 이거는 MET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후성 유전하고 연관이 맞아요. 있죠. 이거 그냥 유전자 변형이 아니라 후성 유전학적인 거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후성유전학적이라는 말이. 그건 제가 다음 주에. 그래서 EMT가 될수록 메타스테이시스 이게 전이잖아요. 전이가 되기 쉬운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어떤
줄기세포성이 많다. 그리고 이게 케라틴이고 여기 이게 비멘틴이라고 하는 핑크색 비멘틴은 그 EMT 그 메sen키멀 세포의 특징인데 이 케라틴이 거의 뭐 느슨해져서 없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 비멘틴 이게 좀 뭔가 보들보들한 세포의 형태를 갖고 있나 봐요. 그래서 수 그리고 뾰족하니까 길쭉하니까 빠져나가기가 좋아서 여기가 혈관이거든요. 혈관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혈관을 타고 이렇게 돌다가 어떤 혈류가 좀 떨어지거나 이런 곳에 가가지고 자리를 잡고 다시 또 MT가 일어나죠. 그때는. 그래서 빠져나간 다음에 거기에서 전이가 될 수 있는 씨앗을 만든 다음에 군집을 형성하게 되면은 그때서부터는 또다시 이렇게 뭔가 활성이 빠른 그 복제가 빨리 되는 형태로 바뀌어가지고 또 전이된 암이 또 증식을 많이 하는 그런 걸로 전이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이 요즘에는 굉장히 큰 화두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그냥 전이가 되기 전에 암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치료하기가 조금 그래도 그 쉬운 편이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전이가 되고 나면 좀 잡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 전이를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것이 요즘 당연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EMT의 역할이 어떤 그 약을 찾아내는 타겟으로 중요하게 요즘 연구되고 있는 중입니다. 좋습니다. EMT 관련해서 일단은 아까 이렇게 둥그렇거나 이렇게 돼 있는 세포가 이렇게 뾰족하게 뚫고 나가기 좋은 형태로 바뀌는 그거를 막아주는 그게 이카데인이라는 성분이 있죠. 그래서 세포와 세포 사이를 쫀쫀하게 해준다. 여기에 관련한 우리가 많이 쓰는 치료약 중에 비타민 C가 있고요. 거기에 콜라겐이 주요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콜라겐이라든가 비타민 C가 일단 세포, 아까 상피내성암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연기라고 되게 그렇게 말하는 거기에서 더 이상 번지지 않는데 1차적으로 외형적으로는 그럼 여기가 탄탄하면 못 나가면 그 안에서만 좀 자라게 되고 그러면 좀 쉽지 않느냐라는 거죠. 거기에 1차적으로 지금 발견되고 있는 거는 비타민 C 그리고 콜라겐입니다. 그래서 뭐 콜라겐 관련해서는 우리가 음식 치료 뭐 얘기할 때도 늘 말하지만 북어 껍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콜라겐으로서 중요한 작동을 합니다. 콜라겐 하면 주로 뭐 피부 미용 뭐 이런 거 생각하시겠지만 암의 전이에도 중요하다. 뭐 이 말씀을 이 원리에서 좀 비추어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신호전달 경로, 뭐 많은 신호전달 경로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많이 아마 언론이나 신문이나 이런 데 등장하게 되는 MAPK 경로, 맵 카이네이즈 경로라는 거에 대해서 의미 그걸 좀 이해해 봤고요. 두 번째 뒷부분에서는 전이에 관련된 EMT 거기에 관련된 원리 그리고 그거를 좀 우리가 좀 막을 수 있는 몇 가지 치료 약물 그리고 음식에 대한 얘기도 좀 했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원리를 가지고도 좀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예.